자, 오늘은 유리식 쪽을 나갈 거니까요. 책을 보시고요. 유리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거기 옆에 보면은 단원명이 유리식과 비례식이라고 나와 있지. 자, 이거는 이제 유리수하고 이제 비례라는 관계가 어떤 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냐. 그걸 먼저 정의를 먼저 내리자고. 자, 일단 수개념에서 보면 유리수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아, 제가 책을 야, 좀 저랑 바꿨어요. 아, 제가 그 그러니까 지연이 그때 책 못 들고 왔을 때 그때 책을 한번 썼었는데 대사를 못 들고 왔어요. 너 책은? 제 책을 저는 그 와. 집에 책 두 개였거든요. 저 이름이 이상해서 하나만 들을 것 같은데. 방송사고 났다. 죄송합니다. 도적질을 한 거잖아. 도적질. 응? 남의 것을 탐내하지 말지어다. 그지? 집에 있는 사람. 어이하여 자네는 십계명을 어겼느니만. 지연이 형. 근데 이거 너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준다. 자, 일단 보자. 유리수가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눠진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수 아닌 유리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분수라고 불렀었어. 자, 여기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레셔널 넘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셔널 넘버. 여기서 레셔널이라는 뜻이 뭐지? 음주. 자연. 응? 내션. 레셔널. 내추럴이 아니라 레셔널. 레셔널 뜻이 뭐야? 추워. 어? 내션. 레셔널. 처음 들어본다고. 세준이 처음 들어봐? 아니요. 처음 들어본 거 아니지? 네. 지연이 눈을 피하네. 응? 눈을 피하네. 응? 응? 나를 응시해야 되는데. 이치에 맞는이란 뜻을 갖고 있어? 비례 관계에 있는 이런 뜻도 갖고 있어. 자, 유리수의 정의가 뭐지? 두 정수의 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수. 맞아, 안 맞아? 유리수는 두 정수의 비를 하나의 수로 표현하고자 나타난 게 유리수였어. 자, 뭐를 나타냈다고? 두 정수의 비. 그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쪽 아니야? 그치? 유리수의 본질은 이거잖아. 맞니? 요 이자가 요 이자예요. 요 원칙을 잘못했다는 거지.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일본에서 번역에 오류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 비례 관계를 생각하란 얘기야. 유리수가 보이면 비례를 떠올리란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유리수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식개념으로 가보자. 식개념에서는 무슨 식을 배울 거야? 유리식을 배울 거란 얘기야. 근데 뭐라고 읽는 게 더 깔끔한 거야? 이해돼 안 돼? 뭐가 보여야 된다고? B가 보여야 된다고. B. 됐어? 그래서 원래는 유리식과 비례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순서는 뭐야? 비례식과 유리식이 맞는 거야. 이해됐어? 비례식이 먼저고 유리식이 나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 유리식이 두 가지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정수에 관련된 식, 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정식은 뭐를 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항식과 다항식을 우리가 정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됐어? 그럼 정식이 아닌 유리식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 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분수식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근데 단항식과 다항식은 이 앞에서 배워왔잖아, 이미. 그럼 이걸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단항식과 다항식은 어차피 앞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요 유리식과 비례식이란 단어는 뭐를 집중적으로 확인해보자? 분수식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확인해보자 라는 단원에 소속된 거야. 이해됐어? 그럼 정확하게는 유리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단어명을 분수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됐어? 아, 그럼 분수식을 배우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분수식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라고 봤더니 진분수 개념이 있고요, 가분수 개념이 있었죠. 이거 말고 초등학교식 표현으로는 대분수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건 표현의 그냥 방법일 뿐이야. 그냥 진분수 개념과 가분수 개념이 있다. 그럼 진분수 개념은 이제는 식개념이니까 식개념으로 가면은 가분수 개념하고 뭐가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진분수는 숫자 개념으로 갔을 때는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클 때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정확하게는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몫이 제로가 될 때 진분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봤더니 몫이 제로다? 그럼 진분수. 됐어? 자, 그럼 식개념으로 가도 분자에 있는 식을 분모에 있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제로가 되면 진분수 개념의 식이 탄생하겠지. 이해되니? 그럼 분수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모분자가 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분수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단 분모분자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야 돼. 서로소가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 이 분수식은 실제로는 무슨 분수식이 되느냐?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냥 분수식이 아니라 기약 분수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됐어? 그럼 기약 분수식은 진분수식이냐 가분수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진분수식은 포인트가 뭐라고?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더니 몫이 0인 상태를 우리가 진분수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유리식이라는 게 다시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이 진분수를 비교하는 것은 가분수를 비교하는 것은 이제 식개념이니까 이제 차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분하게 될 거란 얘기야. 분모의 최고 차수랑 분자의 최고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의 최고 차수가 더 크면 진분수식, 분모의 최고 차수가
작거나 같으면 가분수식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 식개념에서는 차수가 같아도 나눗셈이 약속되기 때문에 그래. 몫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됐어? 1차 나누기 1차 해도 몫이 상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2차 나누기 2차 해도 몫은 상수란 얘기야. 몫이 0이 아니니까 결국은 진분수식이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차이점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출발은 우리가 비례식을 이용해서 출발을 하니까 비례식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잡자. 자, 이 비례 관계를 따질 때는 여러 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개 관계만 비례 관계를 따지게 돼 있어. A 대 B 또는 C 대 D 또는 X 대 Y 이해돼? 근데 세 개 관계를 너네가 비례 관계로 따지기도 해. 1대 2 대 3 A 대 B 대 C 쓸 수는 있잖아. 이해됐어? 하지만 비례식은 반드시 두 개 관계에 대한 얘기로만 진행한다. 두 식의 비례 관계에 대한 스토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럼 보자. X 대 Y가 A 대 B하고 같대. 자, 그럼 X 대 Y를 나타내는 분수가 누구야? Y분의 X. Y분의 X. 얘를 나타내는 분수는 Y분의 X다. 마찬가지로 A분의 B를 나타내는 A 대 B를 나타내는 분수식은 B분의 A가 되겠네. 비례식은 어떤 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분수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 이후에 여기에서의 원리는 두 식의 비례 관계를 무슨 식의 관계로 바꾸는 거야? 분수식의 관계로 변형을 하는 게 먼저야. 됐냐? 그럼 분수식의 관계로 바꾼 이후에는 얘하고 얘가 같대.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P 대 Q도 같은 게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Q분의 P도 같을 거고 L 대 K도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올 거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네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수들을 여러 개를 탄생시킬 수가 있어. 맞지? 자, 이유가 뭐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하든 나누든 해서 계속 변형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식을 곱하든 나누든 계속해서 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되니? 결국은 어떤 거는 약분이 덜 된 상태가 되는 거고 어떤 거는 약분이 완료된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뭐가 약분이 다 완료됐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얘네들의 뭐를 설정해야 돼? 대표값. 그 대표값이 누구인 거야? 이해돼 안 돼? 됐어? 그 얘네들은 뭐를 설정하자? 대표값을 설정해야 된다. 됐어 안 됐어? 이 대표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례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일정 고정된 값이다 해서 비례상수라고 표현합니다. 됐나요? 자, 무슨 말이야? 두 식의 비례관계가 모이면 분수식으로 바꿔. 됐어? 분수식으로 바꾸면 비례상수라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비례식이 모이면 분수식으로 바꾸고 분수식이 모이면 비례상수를 이용한다라고 그냥 루틴을 가져. 이해됐어? 이게 수학의 흐름이니까. 그럼 이제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례식의 스토리야.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는 기억하고 있으란 얘기지.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여러 개의 수들의 관계가 아니라 두 수의 관계로 나타내야 된다. 됐어? 두 수의 관계로 나타내고 비례식은 분수식으로 바꿔야 된다. 분수식으로 바꾼 후에는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그 스토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A 대 B가 C 대 D가 E 대 F하고 같대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쓰지. A 대 C 대 E가 B 대 D 대 F. 표현상으로는 저렇게 써도 돼. 이해됐어? 이해되니?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는 거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왜? 두 개의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됐냐? 이해돼? 여러 개의 비례관계가 아니라 두 개의 비례관계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바꾼 후에는 어떻게 표현하라고? 분수식으로 관계로 나타내라고. 그럼 분수식 관계로 나타내봐. 불러. B분의 A B분의 A는 B분의 D분의 C는 F분의 F분의 E라고 나타내면 된다고. 자, 분수식 관계로 나타낸 이후에는 뭐 이용하라고? 뭐 이용하라고? 비례상수 이용한다고. 비례식이 보이면 두 식의 관계로 나타내고 분수식으로 바꾸고 비례상수를 이용한다고. 그럼 equal 뭐라고 놓으면 돼? K. 단 K는 상수. 여기까지 됐어. 되니? 자, 이 이후에는 이렇게만 쓰면 돼. 분수식 관계를 정식 관계로 바꿉니다. A는 BK, C는 BK, E는 FK.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리고 얘를 해석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돼. 됐냐? 저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 비례식이 보이면 분수식으로 표현해라. 두 식의 관계로 나타내서 분수식으로 표현해라. 분수식이 보이면 비례상수를 이용해라. 비례상수를 이용하고 나면 정식 관계로 변형해라. 됐어 안 됐어? 비례상수를 이용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정식의 관계로 변형한다. 이게 포인트야. 이 루틴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비례식이 보이면 두 식의 비례관계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식으로 표현하고요.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정식관계로 바꾼 후에 해석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자, 여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 A분의 2B 더하기 3C가 2B분의 3C 더하기 A가 3C분의 A 더하기 2B와 같다.
얘의 값을 구하시오. 무슨 뜻이야? 말하는 거. 뜻이 대표값 구하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비례상수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비례식에서 출발하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비례식으로 되돌릴 이유는 없겠지. 비례식으로 출발했으면 분수식으로 표현한 것까지 된 거야. 그럼 이제 대표값을 구하시오, 비례상수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바뀐 거라고. 괜찮아? 그럼 이제 뭐라고 놓으면 돼? equal k 라고 놓고 비례상수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정식관계로 바꾸라고. 그럼 정식관계로 바꾸면 2b 더하기 3c가 ak하고 같고요. 3c 더하기 a는 2bk하고 같고요. a 더하기 2b는 3ck하고 같게 돼. 됐어? 그럼 식이 여러 개가 나왔잖아. 그럼 무슨 방정식을 떠올려야 돼? 연립방정식을 떠올리면 되겠지. 그럼 연립방정식을 떠올려서 연립처럼 해석할 거야. 자, A, 2B, 2B, 3C, 3C, A, 2B, 3C 같은 계열이 돌아가면서 나오지. 이럴 때 연립은 뭘 사용해? 총합을 이용한다. 같은 계열이 순환해서 나오는 경우는 특수한 연립방정식의 해법에 의해서 총합을 이용하게 돼 있어. 자, 다 더해봐. 왼쪽 뭐 나오냐? A 다음에 A가 몇 개? 2개. 2B가 몇 개? 2개. 3C가 몇 개? 2개. 그럼 괄호해서 2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좌변 총합 됐냐? 이상해? 괜찮아? 자, 오른쪽 다 더하면 AK, 2BK, 3CK 뭐 묶어낼 수 있어? K 묶어낼 수 있지. 그럼 A 더하기 2B 더하기 3C에 K가 나옵니다. 자,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할 거야. 나중에 너네가 이거 연습되면 암산으로 풀려. 됐니? 자, 앞뒤에 공통 보여? 공통 보여? 뭐 묶어내? 이거 묶어내면 되지? 그럼 K 빼기 2 남는 거 보여? 이퀄 0 보여? 자, 곱해서 0이니까 얘나 얘가 0인 거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잖아. 그래서 케이스가 몇 가지로 갈라져? 2가지. 첫 번째 케이스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0인 경우, 또는 두 번째 케이스 K가 2인 경우. 됐냐? K가 2다라는 얘기는 끝났지. K값 구하시오니까. 근데 이때는 K가 2가 아닐 수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정신 차리고 봐야 돼. 자, 넣어봐. 이게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3C로 바뀌는 거 맞냐? 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3C잖아. 됐어? 다영 괜찮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3C니까 얘 나누기 얘가 K인 거지. 얼만데? 마이너스 1 맞아 안 맞아? 이때의 K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K 값이 될 수 있는 게 얘 아니면 얘다라고 말해야 되겠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거나 2가 된다.
어려워? 정리해놔? 비례식이 보이면 분수식으로 바꾸고요. 분수식이 보이면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하고요.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표현됐으면 정식 관계로 바꿔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비례식의 스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